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퇴직연금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한화투자증권 연금 컨설팅팀에서 달려온 정은영입니다.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오재규 세무사님을 모시고 지난 시간 살펴본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세부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재규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할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가장 유리하지만 불가능한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 가입자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세무사님, 퇴직 후에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등재가 어려운 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략히 안내해 주신 것처럼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 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이때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으로 총 6개의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각 소득을 합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전의 금액으로 사용하는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차감후 소득을 반영하고 이자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소득 유형별로 소득 월액에 반영되는 기속시기나 소득평가율이 다릅니다. 표를 보시면 연금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국세청에 받는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자료를 받는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후 전년도 소득이 확인되는 11월부터는 전년도 소득을 반영합니다. 반면에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기관에서 매월 자료를 받기 때문에 연중 내내 전년도 소득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아직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리고 소득평가율을 곱해서 소득 월액을 계산하는데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파악이 되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의 소득평가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소득은 100%의 소득평가율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최저보험료가 정해져 있어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 월액이 28만 원 이하인 경우 19,780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 월액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약 8%를 곱하면 소득 월액에 대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설명해 주신 소득 기준만으로도 보험료가 꽤 산정되는데 여기에 재산까지 포함되면 보험료가 더 커지겠네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가입자의 재산기준 보험료를 산정하려면 재산보험료 부가점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공단에서 재산 금액에 따라서 60등급을 나누고 거기에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산 등급이 높을수록 부가점수가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공단에서 재산 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말하고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및 월세 평가액을 더해서 반영합니다. 여기에 주택 관련 대출 평가액과 1억 원의 기본 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최종 재산 금액을 산출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작년 2월에 폐지되었고 마찬가지로 기본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통장에 현금이 많거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재산으로 간주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자료와 마찬가지로 재산자료를 보험료에 반영할 때도 토지, 주택 등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실물재산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는 게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년도, 11월부터 12월은 당해년도 자료를 반영합니다. 반면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은 전월 기준의 임대차 계약 자료를 매달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반영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연금제도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그런데 세무사님, 보통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출 없이 보유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앞서 재산가액 평가 시
주택 대출 평가액도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주택 관련해서 대출은 재산 가액에서 제외시켜서 재산 평가를 해주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주택 관련 대출을 평가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해서 1주택자인 경우부터 살펴보시면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대출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 대출 잔액의 44%를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는 전월세 평가 금액이 6억 원 이하이고 대출일자가 입주일이나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 잔액의 30%까지 각각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월세 평가 금액은 월세를 40배 하고 보증금을 더한 총액의 3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조건에서 보면 주택 관련 대출을 취득일, 전입일의 전후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시점에서 다른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시점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대출 대반, 즉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네요. 세무사님, 이런 제도도 공단에서 알아서 적용해 주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더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 보험료부터 반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달 보험료부터 반영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세무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소득이야 일정률을 곱하니까 어느 정도 부과가 될지 감이 잡히는데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감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서초구에 소재한 반포 아크로리버 파크 아파트를 보유한 2025년 만 60세의 김한화 씨가 7월 말에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8월에 이 아파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요? 네, 구독자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6월 1일 기준의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재산세 과세 표준액은 24년 1월 1일 기준의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60%를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84제곱미터의 1층 기준 주택 공시가격은 23억 9,700만 원이므로 이러한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14억 3,82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 공제금액 1억 원을 공제하면 13억 3,82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 부과점수는 1,191점이므로 여기에 대한 기본보험료 208원.4원을 곱하고 장기보험료 12.95%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에 대한 2025년 8월 건강보험료는 28만 348원이 됩니다. 아파트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30만 원에 육박하네요. 여기에 소득에 대한 보험료까지 부과되면 정말 부담이 될 수 있겠어요. 이런 경우라면 이미 계속 가입자가 유리한지 따져보고 바로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소득에 대한 보험료 중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퇴직 후에 근로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앞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중 근로소득에는 직장가입자로 재직 중 납부했던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김하나 씨의 사례에서 만일 이분이 직장가입자로서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은 없었고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었다면 소득에 대한 최저보험료 22,342원과 재산보험료 28만 348원을 합하여 총
30만 2,690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과 소득 산정 기간의 차이가 있어 당장 당해 연도에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바로 보험료가 줄어들지 않잖아요. 이때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소득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줍니다. 이렇게 적용된 보험료는 실제 소득이 확인되는 다음해 11월에 다시 정산되며 그 차익을 매년 11월에 정산합니다. 이때 정산기간은 신청한 달부터 연말까지가 아니라 조정한 연도 전체의 보험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조정 신청을 했더라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서 정산합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보험료 경감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경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경감 또는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어요.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무한정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상한이 있습니다. 최저 19,780원부터 최대 450만 4,170원인데 내역을 뜯어보면 재산기준 보험료 상한은 최대 48만 7,860원이고 여기에 장기요양 보험료 12.95%가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서 재산보다는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전략적으로 잘 관리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적연금이 현재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다면 연금계좌를 활용해서 금융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연금 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ISA를 활용해서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을 활용하시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꿀팁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혜택들 꼼꼼히 따져보시고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슬기로운 퇴직연금 생활을 기원하면서 한화투자증권 정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